소담한 베이킹의 사오쌤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비교들을 해보려고 어제 하루 종일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이렇게 많은 스폰지 케이크들을 구워봤는데요. 이것들을 구우면서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공리법 제누아즈 만드는 영상은 몇 번 다뤄봤었는데 별리법 비스킷 스폰지 케이크를 자세하게 다뤄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비교해보기 전에 공리법 제누아즈보다 실패율이 적은 별리법 스폰지 케이크 만드는 공정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더불어서 공리법 스폰지 케이크 제누아즈와 별리법 비스킷 스폰지 케이크와의 여러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보고 비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공리법 스폰지 케이크는 달걀을 노른자와 흰자로 분리하지 않고 전란을 그대로 사용해서 이 전란을 공기 포집해서 부풀려주는 스폰지 케이크고요. 이것을 제누아즈라고 부르죠. 별리법 스폰지 케이크는 달걀을 노른자와 흰자로 분리해서 흰자에 설탕을 넣고 공기를 포집해주는 머랭을 이용해서 부풀려주는 스폰지 케이크를 말해요. 달걀은 흰자보다도 공기 포집을 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공정들을 할 때 잘 꺼지는 거품이기 때문에 공리법으로 만드는 스폰지 케이크 제누아즈가 실패율이 좀 높은 편이에요. 하지만 흰자는 공기를 포집하는 능력인 기포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공기 포집하기도 쉽고 그 공기가 잘 꺼지지 않아서 별리법으로 만드는 비스킷 스폰지 케이크가 초보자들에게는 훨씬 접근하기 쉬운 스폰지 케이크죠. 하지만 들어가는 재료들은 같아도 공정이 달라지는 것에 따라서 분명히 차이점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별리법 스폰지 케이크를 만들고 난 이후에 시식을 통해서 그 차이점들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해서 레시피의 중량에 맞게 계량해주세요. 노른자와 흰자를 분리할 때는 흰자에 노른자가 섞이지 않게 조심해서 분리해주세요. 노른자가 섞인 흰자는 거품이 잘 나지 않거든요. 설탕은 노른자에 섞어줄 설탕 A와 흰자에 머랭에 섞어줄 설탕 B,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준비해주세요. 박력분은 미리 계량해서 체를 쳐서 준비해주세요. 버터는 따뜻한 중탕물에 넣어두고 60도 정도의 따뜻한 온도로 준비해주세요. 반죽을 시작하기 전에 오븐은 180도로 예열을 해둡니다. 이건 제가 사용하는 스매그 빅토리아 오븐 기준 온도고요. 일반 스매그 오븐은 160도, 일반 데크 오븐은 175도 정도로 예열해 두시면 돼요. 예열은 약 10분 이상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반죽 시작 전에 예열을 시작하시면 반죽이 끝나고 바로 반죽을 넣고 구울 수 있어요. 설탕을 넣기 전에 노른자를 먼저 풀어주면 노른자가 덩어리지는 것을 조금 방지할 수 있어요. 먼저 노른자에 설탕 A를 넣고 휘핑합니다. 설탕 A와 설탕 B는 중량이 다르기 때문에 바꿔서 넣으면 절대 안 돼요. 설탕 A가 설탕 B보다 중량이 적기 때문에 이걸 바꿔서 넣으면 머랭에 들어가는 설탕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머랭이 퍼석하고 잘 꺼지는 머랭이 돼버려서 스폰지 케이크가 잘 부풀지 못하게 될 거예요. 노른자에 들어가는 설탕의 양은 상관이 없지만 머랭을 올릴 때의 설탕의 양이 달라지면 머랭의 질감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노른자가 뽀얗게 되고 약간의 농도가 났어요. 휘퍼나를 빼고 주걱으로 볼 가장자리를 잘 정리해주고
마르지 않게 랩이나 젖은 행주로 덮어두세요. 이제 머랭을 올릴게요. 핸드믹서 날은 깨끗하게 닦은 새 날로 바꿔주시고 머랭을 올려주세요. 설탕은 3번에 나누어서 넣어가면서 머랭을 올려줄게요. 흰자에 설탕 B를 넣기 전에 저속으로 살짝 거품을 내주세요. 과한 거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뭉쳐있는 흰자를 조금 풀어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거품이 났으면 첫 번째 설탕을 넣고 저속으로 거품을 내주세요. 고속으로 거품을 내면 거품을 빨리 올릴 수는 있지만 그만큼 빨리 꺼지는 머랭으로 완성이 돼요. 저속으로 천천히 설탕을 녹여주면서 자잘한 거품을 쌓아가주는 것이 안정감 있는 머랭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살짝 거품이 쌓이면 두 번째 설탕을 넣고 볼륨감을 내줍니다. 두 번째 설탕을 넣고는 중속으로 올려서 거품을 내주세요. 고속이 아니라 중속이 훨씬 좋아요. 자, 이렇게 부드럽지만 뿔이 살짝 서는 상태에서 세 번째 설탕을 넣고 중속으로 돌려줍니다. 너무 과하게 머랭을 올리면 머랭도 분리가 나버리거든요. 세 번째 설탕을 넣고는 너무 많이 돌리지 말고 어느 정도 단단해지면 저속으로 큰 기포를 정리해주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버글거리지 않고 자잘한 기포로 완성된 머랭으로 잘 완성됐어요. 노른자 베이스에 머랭의 3분의 1 정도를 넣고 이렇게 자르듯이 섞어주세요. 완전히 섞을 필요는 없어요. 그냥 재료들이 사이사이에 잘 분포되고 이렇게 마블 상태로만 섞으면 돼요. 너무 많이 섞으면 머랭이 많이 꺼지겠죠. 이 정도만 섞고 이제 나머지 머랭과 섞어줄게요. 노른자 볼보다 머랭을 올린 볼이 좀 더 커서 머랭 쪽으로 노른자 베이스를 옮길 거예요. 만약에 노른자 볼을 더 큰 거를 사용했다면 노른자 쪽으로 머랭을 섞어줘도 괜찮아요. 자, 주걱을 세워서 반죽을 이렇게 자르면서 섞어주세요. 이번에도 너무 많이 섞지 말고요. 이렇게 마블 상태까지만 섞어주세요. 자, 박력분을 넣을게요. 주걱을 세워서 이렇게 자르면서 반죽 사이사이에 밀가루를 분포시켜주고 뒤집고 자르고 뒤집고 자르다가 마무리는 반죽을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날가루가 완전히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섞어주세요. 녹인 버터를 넣을게요. 녹인 버터는 60도 정도로 따뜻한 상태로 넣어주세요. 차가우면 거품이 꺼지기 쉽게 되니까 온도를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반죽을 이렇게 뒤집어 가면서 잘 섞어주세요. 기름 성분은 거품을 꺼트리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름이 들어간 후에는 잘 섞되 너무 과하게 섞으면 안 돼요. 종이를 깐 틀에 잘 부어줍니다. 반죽이 약간 되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쫙 퍼지는 게 좀 없죠. 그래서 바닥에 좀 통통통 쳐서 반죽을 좀 평평하게 펼쳐줄게요. 자,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 반죽을 넣고 25분 구워낼게요. 다 구워지면 오븐에서 꺼내서 바닥에 탕 쇼크를 주고 바로 치킨망에 뒤집어서 꺼내주세요. 자, 이렇게 별리법으로 만든 비스킷 스폰지 케이크를 구워가지고 와봤어요. 그리고 이건 공리법 제누아즈를 비교를 위해서 한번 구워봤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 스폰지 케이크는 공정만 다른 게 아니라 재료의 양에도 좀 차이가 있어요. 달걀 하나가 노른자가 거의 20g, 흰자가 거의 40g 정도 되는 것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공리법 제누아즈에 들어간 달걀의 양을 노른자와 흰자로 분리를 해보면 노른자가 약 42g, 흰자가 약 84g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오늘 제공해드린 별리법 스폰지 케이크 레시피에는 노른자가 55g, 흰자가 65g으로 흰자에 비해서 노른자가 추가로 더 들어간 레시피라고 보실 수 있겠어요. 노른자가 더 많이 들어간 스폰지 케이크는 조금 더 농후한 맛과 좀 부드러운 식감으로 완성이 되는데요. 공리법으로 만든 제누아즈보다 흰자에 머랭을 올려서 만든 이 별리법 비스킷 스폰지 케이크가 조금 부드러운 질감이 덜 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노른자를 조금 더 추가해서 레시피를 조정해 봤어요. 이 점은 참고를 해서 두 가지의 식감이나 맛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겉으로 봤을 때는 별리법 스폰지 케이크는 공리법 제누아즈보다 가운데가 봉긋하게 부풀고 높이감이 조금 낮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달걀 양의 차이라기보다는 공정의 차이라는 것은 예전에 올려드린 초콜릿 제누아즈 비교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잘라봤어요. 흰자의 기포성이 달걀보다 더 좋기 때문에 기공이 조금 더 크게 잡히고 달걀의 기포가 꺼지는 것보다 잘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큰 구멍들이 조금 더 많이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딱 봐도 별리법 비스킷 스폰지 케이크가 조금 더 빡빡한 느낌, 그리고 공리법 제누아즈가 조금 더 소프트한 느낌이 눈으로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만져봤을 때도 달라요. 훨씬 더 공리법 제누아즈가 촉촉하고 부드러운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물론 별리법 비스킷 스폰지 케이크도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지만 굳이 두 개를 비교하자면 그렇습니다. 우선 먹어보고 식감을 비교해보는 게 가장 정확하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별리법 비스킷부터 먹어볼게요. 좀 머랭의 탱글함이 스폰지 케이크 자체에서도 느껴집니다. 이렇게 자를 때도 약간 탱글한 느낌이 들고요. 탱글탱글해. 식감에서도 느껴져요. 머랭의 탱글함이. 톡톡해. 맛있어요. 제가 제누아즈는 공리법이지, 공리법으로 만들어야 진짜 제누아즈지, 이런 말을 좀 자주 하거든요. 하지만 별리법으로 만드는 스폰지 케이크도 못지않아요.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하지만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완벽하게 분리해서 케이크를 만들어요. 제가 별리법 비스킷 스폰지 케이크를 사용할 때는 샌딩되는 크림이 100% 생크림일 경우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이 자체가 좀 약간 탱글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너무너무 소프트하고 부드러운 생크림이 좀 어우러지지 않는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서 저는 디플로마트 크림이나 아니면 조금 농도가 좀 진한 마스카포네 크림이나 뭐 이런 종류를 샌딩할 때 이 별리법 비스킷 스폰지 케이크를 많이 사용을 하고요. 100% 생크림 케이크 있잖아요. 100% 동물성 유크림으로 만드는
생크림 케이크의 경우에는 그 촉촉하고 부드러운 크림과 그리고 이 촉촉하고 부드러운 제누아즈의 식감이 더 어우러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제누아즈를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나는 공리법으로 만드는 제누아즈가 좀 자신 없다 하시면 이렇게 변리법으로 비스킷, 스폰지 케이크를 구우셔서 맛있게 생크림 케이크 만들 수 있겠죠. 얘도 엄청 맛있거든요. 촉촉하고. 하지만 이제 탱글한 머랭의 식감이 느껴진다. 높이가 조금 제누아즈만큼 막 엄청 높게 나오진 않는다. 제누아즈도 뭐 근데 엄청 높게 나오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대체가 가능합니다. 맛있어요. 그리고 노른자가 좀 더 많이 들어가서 좀 더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다음 공리법으로 만든 제누아즈. 공리법 스폰지 케이크가 제누아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들보들해요. 보들보들. 이렇게 잘릴 때 달라요. 머랭 자체가 가지고 있는 탱글함이 이 변리법 비스킷에 존재한다면 제누아즈에는 그런 탱글함은 없습니다. 사르르 녹는 부드러운 카스테라 같은 그런 질감은 확실히 공리법 제누아즈가 가지고 있고요. 좀 더濃厚하고 깊은 맛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공리법 제누아즈를 만들 때도 계란의 일부를 노른자로 살짝 대체해주면 노른자의 깊은 맛을 추가할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맛의 밸런스를 맞출 수 있어요. 오, 많이 달라. 다릅니다. 제누아즈는 부드럽고 촉촉함, 변리법 비스킷 스폰지 케이크는 부드럽고 탱글함? 이런 느낌입니다. 좀 더 탄력이 존재하는 머랭의 그 식감이 존재하는 변리법 비스킷 스폰지 케이크, 좀 더 부드럽고 촉촉한 느낌의 공리법 제누아즈 스폰지 케이크,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공리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 자꾸 납작하게 나온다라고 하시면 이 변리법 스폰지 케이크를 사용을 하시면 얼마든지 맛있는 스폰지 케이크로 케이크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변리법 스폰지 케이크를 만들 때도 주의해야 할 점은 머랭을 잘 올려주는 거거든요. 머랭을 너무 과하게도 올리지 말고 너무 약하게도 올리지 않는 그 적당한 상태의 머랭의 상태를 잘 올리기 위해서 제가 올려드린 영상 꼼꼼하게 보시면서 설명 잘 숙지하시면서 연습하시면 좋은 맛있는 스폰지 케이크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들여봤고요. 저는 얼른 또 이렇게 옆에 많이 쌓여있는 제누아즈를 비교를 또 해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카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